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보면서요. 영화, 특히 서스펜스나 액션 장르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지 그 흥행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화면이 화려하다거나 촬영 기법이 좋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요.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와호장룡이나 스필버그의 듀얼 같은 영화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성공한 영화들에는 뭔가 공통된 핵심적인 원리가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관객이 다음 장면을 계속 궁금해하고 예측하게 만드는 거래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순리적인 장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그 예측 본능을 자극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몰입하게 만드는지 그 방법들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떤 영화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자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영화 흥행의 진짜 힘은 그냥 보여주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관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다음 상황을 계속 상상하고 예측하게 만드는 능력,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영화의 어떤 본질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그 관점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이 계속 머릿속으로 다음을 그리게 만든다. 듣고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자주 썼던 거 있잖아요. 네네, 관객은 아는데 주인공은 모르는 상황? 그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히치콕은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이걸로 서스펜스를 그냥 최고조로 끌어올렸어요. 예를 들면 관객은 알아요.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다는 걸. 근데 주인공들은 막 신나게 떠들고 있죠. 전혀 몰라요. 그럼 관객은 속으로 막 안 돼, 빨리 거기서 나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마조마하죠. 네, 이렇게 관객이 주인공 상황에 감정적으로 확 빠져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심리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장치예요. 조마조마해서 화면에서 눈을 못 떼는 거죠. 아, 그래서 와호장룡 액션이 지금 보면 사실 좀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관객들이 그렇게 막 열광했던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건가요? 현실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음엔 어떻게 될까? 저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 이런 궁금증, 말하자면 예측 게임에 관객을 확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단 관객이 그 게임에 딱 참여하기 시작하면요. 뭐 주용발이 진짜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나?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나 약간의 어색함, 그런 건 부차적인 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객의 그 무의식적인 뇌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다음 패턴을 예측하려고 막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사소한 흠 같은 거는 그냥 기꺼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영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써서 우리의 예측 본능을 자극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그 성공 사례들에는 분명히 어떤 공통적인 시각적 장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여러 성공작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시각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곡선적이고 휘청거리는 움직임이에요. 곡선적이고 휘청거리는 거요. 네. 그냥 빠르고 직선적으로 팍팍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움직임, 이게 관객의 예측 심리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시각적으로 균형과 불균형 상태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 뭐랄까, 결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저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될까? 저 곡선이 어디로 갈까? 이걸 예측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와우장룡에서 그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사이로 막 날아다니는 액션이나 아니면 그 기와지붕 위에서 막 출렁이듯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걸까요? 아, 그리고 스필버그 듀얼, 그 뱀처럼 막 구불구불한 도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커다란 유조 트럭이 막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 트럭 자체도 무섭지만 저 불안정한 움직임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네, 미키마우스? 이 미키마우스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원리랑 연결된다고 봐요.
미키마우스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겼다가 활시위 당기듯이요. 그랬다가 튕겨나가듯 움직이는 특유의 동작 있죠. 아, 맞아요. 그런 움직임 있죠. 네, 이 유연하게 휘어지는 몸통 움직임, 이게 관객이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예상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분석이에요. 성룡의 취권 아시죠? 아니면 찰리 채플린이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연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는 모습 자체가 시선을 확 붙들고 다음 순간을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 움직임 형태 자체에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혹은 웃기려고만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 움직임의 시작 부분과 관련된 기법도 있을까요? 와, 예리하신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법이 바로 예비 동작 혹은 도움 닫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비 동작이요? 네, 어떤 강력한 행동, 예를 들어 센 펀치를 날리거나 높이 점프하거나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힘을 쫙 모으는 준비 단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원리예요. 가령 헐크 같은 캐릭터의 엄청난 힘을 관객이 진짜 실감나게 느끼게 하려면 그냥 빠르게 휙 움직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주먹 날리기 전에 어깨를 뒤로 확 젖힌다거나 점프하기 전에 무릎을 깊숙이 구부린다거나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줘야 관객이 와, 저 힘으로 뭘 하겠구나. 그 힘의 크기를 인지하고 다음에 이어질 강력한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만 하면 오히려 힘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모이고 터져나가는지 이해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혹시 그래서 배우 마동석 씨 액션이 유독 타격감이 세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워낙 체격이 크시니까 힘쓰는 예비 동작이 더 크고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관객들이 와, 저 주먹 맞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다음 파괴력을 충분히 예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는 분석이 재밌더라고요. 반대로 주인공이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장면이 좀 지루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어쩌면 공격하는 악당 움직임이 너무 빠르면 이 중요한 예비 동작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관객이 그 힘에 공감하거나 다음 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주인공한테 핸디캡을 주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진흙탕에서 싸우게 한다거나 성룡 영화처럼 막 주변에 있는 사물을 즉석에서 무기로 쓰게 만든다거나 하는 장면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비 동작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서 액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와오장룡의 그 휘청이는 대나무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다음 움직임을 위한 일종의 자동 도움닫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결정적인 장면에 자주 쓰는 슬로우 비디오, 슬로우 모션 기법은요? 이것도 예비 동작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도 크죠. 근데 슬로우 비디오는 이 예측 유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모이는 예비 동작부터 그 힘이 빵 터져 나오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관객이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거고요. 둘째는 만약에 관객이 미처 다음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느려진 화면을 보면서 강제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결과를 예측하게 만드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총알 피하는 장면 생각해보시면 그게 극단적인 예시죠. 네, 그렇죠. 관객은 그 느린 화면 속에서 와, 저걸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피할까? 이걸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관객의 생각을 유도하는 기능까지 있었군요. 아, 마지막으로 시각 기법 관련해서요. 와이어 액션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솔직히 와이어 액션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자료에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좀 의아했어요.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이어 액션의 핵심은요, 그 결과물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이게 아니라요. 와이어에 매달린 배우 움직임에서 나오는 특유의 출렁거림 또는 흔들림, 그 자체에 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출렁거리며. 네, 그 미세한 흔들림이요, 때로는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관객의 뇌한테는 저 방향으로 더 가겠구나, 저기서 멈추려나? 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도록 무의식적인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 감독이 와호장룡 성공하고 나서 속편 만들었을 때 이 핵심 원리들,
그러니까 곡선 움직임, 슬로 비디오, 그리고 와이어 특유의 출렁임이 주는 예측 유도 효과, 이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전작만큼 반응을 못 얻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좀 어색해 보여도 예측을 유발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은 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움직임과 관련된 시각적 장치들이 그렇게나 중요했군요. 그럼 시각적인 거 말고 다른 감각이나 요소를 써서 예측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영화는 시각 말고도 아주 다양한 도구를 쓰죠. 대표적으로 화면 구도하고 소리를 들 수 있어요. 화면 구도랑 소리요? 네, 먼저 화면 구도, 특히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치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스필버그 감독이 존 푸드 감독한테 배웠다고 해서 유명하죠. 자료를 보면 지평선이 화면의 아래쪽에 낮게 있잖아요. 그러는 그 위로 하늘이나 공간이 넓게 보이니까 관객은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갈 여정이나 가능성,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걸 기대하게 된대요. 반대로 지평선이 화면 위쪽에 높게 있으면 화면 대부분이 땅이나 아랫 공간이잖아요. 그럼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마치 지평선 너머나 화면 아래 안 보이는 곳에 뭔가 어쩌면 위험한 것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궁금증, 저 너머에 누가 숨었지? 조심해야 해. 이런 걸 유발한다는 분석입니다. 와, 우리의 그 공간 지각 능력이나 안정감을 미묘하게 건드리는 거죠. 와, 그냥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평선 위치 하나로 관객 마음속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니 진짜 정교한 설계네요. 그럼 소리는 어떻게 쓰이나요? 소리는요, 때로는 시각 정보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예측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제일 유명한 예가 조스겠죠. 아, 조스 음악. 네, 상호 모습은 거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테마 음악만으로 보이지 않는 상호의 접근을 암시하면서 긴장감을 최고로 만들죠. 관객은 소리만 듣고도 곧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측하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상륙작전 장면에서요. 참호 모퉁이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독일군 탱크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만으로도 관객은 탱크 온다, 임박한 위협을 감지하고 다음 순간 벌어질 교전을 예상하면서 긴장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리로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눈으로 안 봐도 귀로 먼저 위험을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효과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왜 많은 영화들, 심지어 감독들조차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자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이 원리들이 너무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감독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연출했는지 논리적인 말로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스필버그가 존 포드한테 지평선 얘기 딱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는 것처럼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척하면 삼천리 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감각을 공유 못하면 깊이 있는 소통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네.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성공 요인을 자꾸 표면적인 요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겉모습이요? 네. 예를 들어 와호장룡 성공을 얘기할 때 아름다운 중국 풍경이나 배우들 무술 실력 같은 소위 양념이나 스펙터클에만 주목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관객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이 예측 유도라는 핵심 원리를 놓치게 되면 겉모습만 따라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멋진 배경에서 찍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영화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창작자 본인이 자기 성공 비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자기도 모른다고요? 네. 아까 말했던 이안 감독 와호장룡 속편 사례처럼요. 자기가 과거에 왜 성공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제대로 분석 못하고 다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디즈니가 초기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걸 좀 망설였대요. 이유 중 하나가 2D 시절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들의 성공 비결이었던 그 특유의 휘청거리고 과장된 움직임 있잖아요. 네네. 이걸 3D로는 자연스럽게 만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결국 픽사 같은 스튜디오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3D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원리가 여전히 통한다는 걸 증명했죠. 이런 선입견이나 자기 분석이 부족한 것도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공 비결이 너무 감각적이거나 겉모습에 가려지거나 심지어 만든 사람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니 재밌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영화 분석이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이 분석은요, 당신이 왜 어떤 영화 특정 장면에 그렇게 숨죽여 몰입하고 때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강렬한 재미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영화의 핵심,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단순히 줄거리가 재밌다거나 화면이 화려하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관객의 예측하려는 본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이끄는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영화는 당신의 뇌를 일종의 예측 기계처럼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예측 기계요? 네, 곡선적인 움직임, 힘 모으는 예비 동작, 결정적인 순간의 슬로우 비디오, 관객만 아는 정보 제공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써서 당신의 뇌가 다음 순간을 궁금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게 만드는 거죠. 일단 당신이 이 예측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 액션이 조금 어설프다거나 설정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보다는 다음 장면을 맞추려는 그 지적인 즐거움과 긴장감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아,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에 대해 뭔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 하나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듯이 이 예측 유도라는 본질을 딱 파악하고 나면 겉모습은 좀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새롭게 변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영화가 관객의 예측 심리를 이용해서 서스펜스와 몰입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관객의 심리를 정교하게 계산하고 이끄는 그런 연출의 힘이 영화 흥행에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화려한 양념이나 스펙타클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본질을 본 느낌이랄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거 있잖아요. 상대의 예상을 유도하면서 주의를 끌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 이게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형태의 소통이나 컨텐츠에서도 발견되지 않을까요? 아, 다른 데서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할 때 다음 슬라이드 핵심 내용을 살짝 흘려서 청중의 기대감을 높인다거나 광고 문구가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오늘 나눈 이 영화 속 예측 유도 원리가 앞으로 당신이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